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덕양행신종합복지관 재미난 가게를 아시나요? 덕양행신종합복지관 현관 로비에 있는 행복양심가게는 식생활 등 기본 생활 유지비가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 제품, 모든 생활용품, 식료품, 포장된 쌀을 유통기한 확인 후 행복 나눔 상자와 쌀독에 넣어주세요. 기획복지과 031-839-6000번으로 문의주세요. 우리 이웃을 위해 행복 양심가게를 채워주세요. 지금 나오는 광고는 단팥빵이 소상공인을 위해 제작한 광고 방송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는 고소한 목요일 2024년 2월 22일 방송을 이어갈 리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미입니다. 고소한 목요일 고소목 69번째 이야기 리미와 함께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소식은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이 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기존 연 2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병, 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간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소액 보험금 청구에 불편을 겪었던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저도 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험금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매년 7월형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 한도를 현재 첫 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해 일시 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 중 육아휴직 급여 내역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늘봄학교 본격 운영. 여러분들 늘봄학교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처럼 다둥이 엄마들은 새로운 교육개혁, 교육의 변화들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됩니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씩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 학년제를 도입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학습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책임교육 학년을 운영합니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업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중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습 내용은 정규 수업, 방과 후 연계, 교과 보충 및 튜터링,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만 740원. 월 209시간 주당 유급 주유 8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7번째 소식은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자녀 출생 후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합니다.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였는데요. 앞으로 바뀌는 제도는 생후 18개월 내이고요. 지원 기간이 첫 3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첫 6개월이 됩니다. 상한액은 월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최대 4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2,5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방식은 상반기 중 별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9번째, 통신비 부담 완화.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2, 3종에 불과하던 소량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됩니다. 또한 단말기도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3, 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10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 5%에서 7% 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으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11번째 소식입니다. 군 장병 봉급 인상.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병장은 100만 원, 상병은 80만 원, 1병은 68만 원, 2병은 6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병장 125만 원, 상병 100만 원, 1병 80만 원, 2병은 64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번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도입.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습니다. K패스라 불리는 해당 제도는 5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립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기존 카드로 K패스가 적용되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하네요. 13번째, 전입신고 제도 개선.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4번째,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지금까지 행안부 안전신문고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원화 운행됐던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올해 1분기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과속, 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누리집이나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다 이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14가지를 모아 보았는데요. 2024년 주요 제도를 모아서 금융, 교육, 고용, 산업, 행정, 안전, 교통까지 한눈으로 보는 주요 복지 제도까지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다 되어가네요. 곧 봄이 다가오겠죠?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신년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림이었습니다. 다음 주 고소목에서 봐요. 안녕!